아침을 여는 뉴스7 5월 21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 현지 기업과 손잡고 양극재를 생산하기로 한 데에 이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포드는 ITC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을 등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사 합작회사는 충전식 EV 배터리에 사용할 배터리셀 제조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제휴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서비스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드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포드와 손잡은 SK이노베이션과 GM과 제휴한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일부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농협은행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 직원에게 최고 수위인 징계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은행 직원 5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된 금액은 3억 7천만 원, 건수로 106건에 달합니다. 당국은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 8,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속된 농협 일부 직원의 비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협 내부 관리 및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생체인증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금융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지문과 홍채에서 손바닥 장맥과 안면 등 다양한 인식 수단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로그인부터 줄, 입금, 이체, 통장, 카드 발급, 예액, 적금, 펀드 상품 가입까지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체인증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 도용 가능성이 낮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안카드 등을 사용했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고객 편의를 높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안만큼은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인증이 공인인증서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보안성을 확보해 금융혁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현피움증권 사장이 리테일 중심의 회사를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 증권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급등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년 연속 리테일 부문 1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이후 키움증권 리테일 부문은 총 333만 계좌가 신규로 개설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성장으로 키움증권 자기자본은 올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은 내년까지는 초대형 투자은행 요건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해 IB와 자산관리로 사업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금융과 관련된 모든 수요를 충족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키움증권의 전략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3회 공판이 20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그룹 프로젝트즈 보고서 작성자인 삼성증권 전 직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보고서 관련 상당 부분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6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 직원은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삼성물산 합병은 모두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고 불법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정빈 R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주요 ESG 관련 지수에서 초과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스타일 효과가 80%이고 ESG 효과가 20%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19에 의한 GDP 성장률 기저효과,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소재와 산업재 수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이 가운데 ESG도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ESG의 함의는 사회적 부가가치, 중장기적인 안정성, 비재무적 가치로 정의된다며 지난해 주가 선행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가치와 주도주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했다면 올해에는 선한 목적의 프레임 안에서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가 아직은 투자 수익성과의 관계가 미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관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호주 니켈 광산회사 지분을 인수하며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포스코는 20일 호주의 니켈 광원 및 재련 전문회사 레이븐소프 지분 3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레이븐소프가 생산한 니켈 가공품을 오는 2024년부터 연간 32,000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는 전기차 18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사와 배터리용 황산 니켈 및 전구체 사업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별도의 양해각서도 체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분 확보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포스코의 지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